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두둑한 용돈이나 사교육이 아닌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있는데도 즐거운 설날에 엄마 아빠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키우지 못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보호시설 같은 곳에 맡겨진 아이들입니다. 깊어지는 불황의 그늘 속에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할머니 장사하고 올 테니까 불 조심하고, 위험하니까. 최정자 할머니가 아침 일찍 손자, 손녀 넷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닷새마다 한 번 열리는 장날. 할머니는 당진 읍내시장에서 10년째 호떡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 저 장사, 생선 장사, 또 무엇이다냐, 과일 장사, 안한 장사 없이 다 해봤어. 얼마치 드릴까요? 2,000원이야? 최근엔 그나마 몸이 아파서 장사를 하는 날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루 장사하면 못 올 때는 그냥 한 이틀, 사흘도 쉬어야 되고 그래. 일주일도 다. 저번에 한 20일 동안 장사를 했어. 작년에는 거의 한 1년을 장사 못하다시피 했지. 할머니가 일을 나간 동안 아이들은 주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놉니다. 방학이라 딱히 갈 곳도 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싶지만 할머니를 조르지는 않습니다. 할머니한테 미술학원 혹시 가고 싶다는 얘기 해봤어? 난 태권도 가고 싶다. 아니야? 왜? 할머니 돈 없어요. 뭐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단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안 돼. 일하는 할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는 건 중학교 2학년인 맞손녀의 몫입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던 아들이 IMF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버려가지고 혼자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애들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내가 분하고 그러고 애들만은 내가 이렇게 안 만들라고 내가 혼자 다 끓이고 있는데.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지긋지긋한 가난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는 겁니다. 요새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 하더라. 너희들 할머니가 돈이 어딨어? 응? 할머니가 돈 있어 우리도 다 대줄 수 있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거를 못 가르친 게 내가 못 배웠은 게 애들만은 잘 해야지 밥벌이를 찾을 거다녀. 부모님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난한 조손 가정의 수도 지난 2년 사이 1,400여 가구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손 가정의 12% 정도로 추산되는 숫자입니다. 아이들을 맡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부모가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원금도 7만 원 안팎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센터. 이곳엔 직접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부모가 맡기고 간 아이들 3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9살 서연이도 이달 초 이곳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만 벌써 2번째.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가 문제였습니다. 엄마가요, 일을 해야 돼서요. 내가 저 다른 데서 보냈는데요. 저 거기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요. 저 되게 빨리, 신발 엄청 빨리 신었어요. 그 택시까지 엄청 빨리 갔어요. 심리검사 시간,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림 속 사람과 나무가 하나같이 귀퉁이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작고 이렇게 치우쳐 밑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게 그 지금 보이는 거하고는 달리
조금 더 위축되어 있고 조금 더 좀 우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집을 그려보자는 질문에 꾹꾹 눌러 그린 그림에는 가족의 온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집이 있잖아. 세월이 막 흘러서 한 20년 정도 흐르고 나면 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지면 바로 부서질 것 같은데요. 이처럼 부모가 직접 키우지 못해서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비해 경제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의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생활고와 부모의 이혼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유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간비가 밀려서 갑자기 내쫓겨서 새벽녘에 아이를 여기다 갖다 맡기는 경우도 있고 2008년 하반기부터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례가. 삶의 벼랑 끝에서 아이를 시설에 맡기기로 결정한 부모들의 상당수는 다시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집도 오고 주거 공간도 없어진 상황에서 1, 2년 사이에 뭐 주거 공간 마련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생각처럼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갓 3살이 된 상진이도 지난해 12월 이곳에 왔습니다.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와 옷까지 몇 개만 들려진 채로 길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 밖에만 나가도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지 할머니하고 계속 쫓아나와요. 저희가 이 문 밖에서 꼼짝을 못 해요. 아이들이 일시보호시설인 아동복지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개월. 석 달이 지나면 장기 보육시설로 옮겨져서 사실상 부모 있는 고아가 되는 셈입니다. 응? 엄마 이거 보여? 태어난 지 2달 된 희망이는 한 입양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부모가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희망이를 키우는 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잠 잘 자는가, 잠 잘 못 잔가, 또 애기가 보채인가, 그걸 항상 이런 애들은 갑자기 또 몸이 아프니까 안 좋은 애들이라. 희망이를 다시 만난 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원실 병동이었습니다. 한쪽 팔뿐만 아니라 횡격막을 포함한 장기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교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폐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쪽 횡격막 쪽으로 빠져나간 뭐 장이라든지 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이들의 국내외 입양을 도와주고 있는 동방사회복지회. 이곳의 일시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신생아 가운데 30% 정도는 희망이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난해 12월 1.5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지연이도 항문기형으로 판정돼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상태가 됐을 때 병원에 가서 다시 체크를 받고 수술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게 될 거예요. 장애나 병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시설의 신생아들은 대부분 해외로 입양돼 고국을 떠나게 됩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인력시장.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경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행여나 오늘은 일거리가 있을까? 새벽 4시부터 기다려보지만 허탕치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시간은 8시인데 사람이 어떻게 더 느는 거야. 이곳에선 가난 때문에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배우도 정신하고 어디가 망치 나오고 매고 날르고 힘든 거 맨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맡겨놓고 나오는 거지. 아빠가 나중에 돈 벌어갖고 잘 되면 같이 살자 하고. 올겨울 들어 처음 서울에 한방눈이 내린 지난 16일. 상진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혼자 놀고 있습니다.
합니다. 올겨울이 가기 전에 상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아이들에겐 낯설기만 한 엄마 없는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있는 서연이. 9살 소녀의 꿈은 소박합니다. 휴대폰도 사고 싶고 그리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돈 벌어 다시 데리러 오겠다던 엄마의 약속이 지켜지는 날은 또 언제쯤일까요? 내일은 즐거운 설날이지만 서연이의 뒷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입니다.